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 테슬라를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목균형표와 DMI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가지 또 차트 분석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월봉 차트부터 볼게요. 월봉 차트에서 지금 캔들은 기준선 위로 올라와서 전환선에 그 저항을 받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여기 후행 스팬도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라서 일단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생겼습니다. 이 아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차트는 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음, 이 십자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무튼 그대로 갈게요. 여기서 그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는 보자.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3주, 4주 뒤에 하나, 둘, 셋, 4개부터 캔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4개 뒤에부터 저 기준선이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합니다. 이때 캔들은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적어도 이 부분 캔들은 이 부분 쪽에 놀게 될 겁니다. 그 전환선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앞구름이 전환선이 올라가면서 저 선행 스팬 원이 상승을 하면 이게 가짜 구름이 됩니다. 가짜 구름이 됩니다. 그러면 캔들은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 선, 이, 이 선행 스팬 원의 가장 큰 높은 지점을 캔들이 통과하게 되면은 쭉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락은 주봉상 크게 안 보여요. 조정은 보이더라도 조정도 이 부분에서 시간 조정이 보입니다. 시간 조정이나 횡보, 시간 조정이 횡보예요. 시간 조정이 횡보입니다. 횡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여기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 위로 캔들이 올라가면 모든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테슬라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했나요? 주봉 차트 다시 가서 이건 지우고 다시 그럼 보조지표 한번 볼게요. DMI 한번 볼게요. DMI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 이상으로 올라왔고 ADX가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ADX가 플러스 DMI가 ADX를 하락 침범해서 소변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ADX가 상승 중이고 마이너스 DMI가 아직 죽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횡보 나중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합니다. 이 마이너스 DMI가 이렇게 계속 죽어주고 ADX 상승을 계속 하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버리면 DMI가 다시 쭉 올라갈 수 있는 주봉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볼게요. 일봉 차트를 좀 더 자세히 해 드릴게요. 일단 ADX가 꺾이고 마이너스 DMI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근데 캔들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지층이 두껍다는 말입니다. 지지층이 두꺼운데 최소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즉 지금 호행 스팬이 선행 스팬 뒤쪽 구름을 뚫고 나면은 조금 더 몸이 가벼워지고 합니다. 하지만 횡보를 하다가 아래로 굉장한 악재나 이런 게 발생해서 악재로 떨어지면은 더 큰 하락,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이 최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 이 매물대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지켜줘야 돼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올리는 경우, 저 보자. 최소 며칠이냐? 이건 며칠이냐면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준선이 올라가요. 그럼 6일이네요. 6일. 6일 동안, 만약에 6일 동안 횡보를 한 다음 상승을 하게 되면 기준선도 올라가면서 전환선은 이렇게 같이 붙었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즉 기준선이 횡보, 6일 동안 횡보 상승하는데 기준선 상승 다시 할게요. 자, 횡보 먼저 기준선이 6일 동안 횡보 상승 횡보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캔들이 신고가를 내면 이 횡보가 상승 기준선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상승 기준선으로 변해서 캔들을 밀어 올릴 수 있어요. 밀어 올릴 수 있고 지금 후행 스팬이 그 구름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에 초점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DMI 같은 경우에는 한참 떨어지다가 6일에서 10일까지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동안은 계속 지지부진해요. 힘이 없습니다. 중간에 모였다가 다시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DMI는 일단 위로 올라간다 라고 보여집니다. 60일 이평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60일 이평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빠져나온다면 앞구름 양운의 60일 이평 구름 탈출 이러면 조정은 있겠더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뭘 한번 볼까요? 그물망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모든 그물망 차트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지지부진 횡보를 하다가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망이 모였다가 펴지는 순간 이제 그 큰 그물망도 이렇게 펴지고 작은 그물망도 펴지면서 캔들이 그물망 자체를 작은 그물망들을 당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상승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적어도 지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데 손절 라인은 331달러 정도로 보셔야 돼요. 왜냐 지금 그물망 이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다시 그물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여 버리면 골아파요. 지지부진 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아 준다면 튀어 오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깁니다. 테슬라는 매수유리에요. 지금 유리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ACD 한번 볼게요. MACD 다시 봉 차트로 바꾸고요.
MAC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데드가 날 수 있어요. 데드 났다가 영선 위에서 볼드가 나면 거기가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MACD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잘 보시고, 아무튼 331달러가 중요 포인트 자리가 될 듯 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지 그물망 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목 기준으로 보시면은, 일목균형표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316달러가 되겠네요. 316달러는 최소 지켜줘야 됩니다. 최소 316달러는 지켜줘야 되고, 331달러 지켜주면서 올라가면 가장 베스트고요. 베스트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요정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보이는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후행 스팬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자, 캔들이 올라가면 고점이 갱신되기 때문에 52의 신고가가 갱신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같이 올라갑니다. 선행스팬 1도 구름 자체도 1과 2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구름이 좁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331달러, 316달러를 지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 이 MACD를 돌파하면, 만약에 MACD를 좀 더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시그널 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MACD 선이 이렇게 살짝 굽었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는 게 생긴다. 그러면 장대 양봉 하나 쭉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어쨌든 테슬라는 매수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후행 스팬이 구름 밖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20일과 60일의 골든 크로스, 20일과 60일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1파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1파가 거의 1파의 끝자락입니다. 1파 엘리어트 파동의 1파의 끝자락. 항상 60일과 20일과 60일의 골드가 나오면 조금 더 상승을 하지만 이제 변곡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변곡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죠. 26 변곡 맞네요. 딱 여기가 변곡 자리인 거 이해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변곡은 6가지가 있습니다. 변곡은 총 6가지가 있는데 26변곡이에요. 이거 26변곡. 지난번에 제 영상을 보셨다면 캔들은 최저점 찍고 26 캔들 만에 구름 위로 올라온다. 맞죠? 그리고 올라와서 천천히 급등하다가 천천히 되는 것, 여기도 변곡입니다. 올라와서 이게 변곡이에요. 지금 올라왔다가 변곡이 나왔죠. 26 변곡이 딱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캔들은 최저점 찍고 26일 만에 26개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온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흐름 자체가, 그물망 자체도 여기 밑에 깔려 있고 그물망 위로 올라왔고, 이제 이 캔들이 기다리면서 작은 이평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후 작은 이평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튀어 오르면 아주 좋은 모습의 상승을 보일 듯 합니다. 이평의 수렴과 확장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볼린저 밴드 한번 볼게요. MACD는 지우고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일단 여기서 상승 추세는 끝났어요. 밑에 보면 상승 추세는 끝이 났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확장했을 때 상승을 했을 때는 밑에 아래쪽 볼린저 밴드로가 상승이 시작하면 일단은 추세는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추세가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캔들은 두 번째 추세는 볼린저 밴드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 22편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 봐야 될 게 ADX를 보셔야 돼요. ADX 14가 아니라 ADX는 9로 보셔야지 됩니다. 일단은 여기 되죠. 볼린저 밴드 함께 같이 볼 때 ADX 9로 보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일단 ADX 9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캔들의 상승의 힘은 지금 부족합니다. 왔다가 다시 ADX 9가 상승할 때, 즉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횡보를 한 다음에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캔들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31달러와 316달러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1차 손절, 2차 여기는 전량 매도, 1차 손절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테슬라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편하시게 물어봐 주실 거는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우상향을 항상 기원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이런 것도 괜찮네요. 혹시나 차트 분석 원하시는 차트 분석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접어주세요. 코인은 제가 그 업비트라든지 빗썸 이런데 가입을 다시 해야 돼서 그게 좀 그렇고, 지난번 업비트를 한번 깔아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 지표 설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지표 설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캔들 개수 세알이는 거 있잖아요. 이 변곡 보는 캔들 개수 세알이는 거,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일단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코인은 일단 접어두시고, 코인은 안 합니다. 코인은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어요. 코인은 안 하고,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도 괜찮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일단은 키움에서 되는 걸로, 키움 증권에서 되는 걸로 분석 요청해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331, 316 요 금액만 지킨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횡보를 조금 더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